용도 변경 허가보다 쉬운 신고 건인데 왜 주차는 늘어날까요?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된 학원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바꾸는 경우 얘기인데요.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주차 기준이 200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134제곱미터당 한 대로 바뀝니다. 지역 조례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방향은 대부분 같습니다. 절차는 쉬운 쪽인데 주차 요구는 거꾸로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용도 변경인데 어떤 건물은 주차를 한 대도 추가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어떤 건물은 추가로 설치하라는 답을 받고요. 어떨 땐 추가 영대, 어떨 땐 추가 설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내 건물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건물에는 지을 때 정해진 쓰임새, 그러니까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건물의 공식 장부에 적혀 있고요.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가 용도 변경입니다. 규모가 큰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용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영 규모가 줄어들면 넓은 면적을 전제로 하는 제약사항들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작은 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용도 변경을 알아보게 됩니다.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니까 부담도 가벼울 것 같지만 주차에서는 그 예상이 빗나갑니다. 여기서 신고와 허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수많은 용도를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화면처럼 1군부터 9군까지 위에서 아래로 세워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1군이 맨 위, 9군이 맨 아래입니다. 여기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허가입니다. 관청이 내용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죠.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변경은 신고입니다.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고요. 우리 경우를 볼까요? 교육연구시설은 6군인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7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있고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변경이라서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고를 쉬운 건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신고 사항이라고 하니까 허락이 생략되니 서류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사를 다 끝냈는데 용도 변경이 반려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한 인테리어를 다시 다 뜯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맺은 부동산 계약을 이걸 이유로 해지하기도 어렵고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계약에는 묶여있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신고인데 왜 반려가 될까요? 신고는 서류를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청이 요건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걸 수리라고 합니다. 주차 같은 요건이 안 맞으면 신고라도 수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주차 요건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교육연구시설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같은 면적을 더 작은 숫자로 나누니까 필요한 대수가 커지는 거죠. 참고로 이 숫자는 서울 조례 기준이고 지역 조례마다 다릅니다. 내 건물이 있는 지역의 기준은 따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변경 후 주차 대수에서 변경 전 주차 대수를 뺀 값, 그 차이만큼만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주차가 증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어떤 건물은 추가 영대로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축사 노하우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건물의 나이와 크기를 보는 겁니다. 먼저 사용 승인을 받고 5년이 지났는지 보세요.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지 보세요.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주차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용도들이 있으니 화면의 제외 목록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노하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건물의 용도 이력,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예전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실 용도인 업무시설인데요. 업무시설은 시설군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하위군입니다. 그런데도 주차 수요는 높게 잡혀 있는 용도예요. 그 업무시설에서 상위군인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설군이 위로 올라가는데 주차 요구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업무시설 시절에 높게 확보해둔 주차가 건축물 대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학원 기준으로 필요한 대수를 이미 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필요한 만큼이 이미 확보돼 있으니 추가로 설치하라고 요구받을 게 없는 셈입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추가 영대라는 답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노하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의 12층 건물에서 업무 시설을 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건인데요. 시설군이 올라가는 변경이라서 이번에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건이었습니다. 절차만 보면 오히려 더 무거운 건이었죠. 그런데 주차 산정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주차 수요로 보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변경이라 오히려 완화되는 방향이었고요. 이미 확보된 주차가 충분해서 추가 영대로 용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이 영상 더보기, 그러니까 설명란에 적어놨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다만 모든 건물이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건물마다 이력이 달라서 개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추가 확보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도 있는데요. 한 건물 안에서 일부 공간의 용도를 서로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더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처럼 주차 기준이 더 높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늘어나는 변경이라면 이 단서에 걸리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추가 대수를 계산할 때 변경 전 주차 대수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건물이 추가 영대로 계산되기도 하고 두세 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제처 유권에서까지 가는 영역이고요. 이렇다 보니 건축사마다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서류를 놓고 건물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이력입니다. 둘째, 지금 대장상 기재된 주차 대수입니다. 현재 주차가 몇 대 확보돼 있다고 적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셋째, 변경 후 추가 요구 대수입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 주차를 몇 대 더 요구받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계약 전에 확인해도 공사부터 하고 반려당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을 도와드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건물 이름만 검색하면 되는데요. 층과 면적, 바꿀 용도를 차례로 고르면 AI가 바로 검토해 줍니다. 서울 서교동의 한 건물을 검토한 결과인데요. 변경 후 주차 대수가 1.87대, 변경 전 주차 대수가 2.50대로 나왔습니다. 면적을 나눠서 나온 값이라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식대로 빼보면 마이너스 0.63대죠. 필요한 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라서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 이력에 따라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화면 우측 하단에 떠 있는 플로팅 버튼이 보입니다. 이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신 검토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원 용도 변경은 주차 대수에서 시작해서 주차 대수에서 끝납니다. 절차가 신고라서 쉬워 보여도 주차 요건을 못 채우면 수리되지 않고요. 같은 면적의 학원이라도 건물의 용도 이력에 따라 추가 영대가 되기도 하고 추가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답은 내 건물의 건축 물대장 안에 있습니다. 계약 전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네이버에서 GS 건축 사사무소를 검색해서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